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지수법칙을 왜 배우느냐? 지수법칙은 뭐 하려고 배우죠? 지금 여기는 다항식에서는 차수 정리하려고 그런 겁니다. 차수. 자, 지수법칙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 A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A는 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M이라는 것을 보고 얘를 보고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자, 그랬을 때 A는 뭐가 되냐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MN은 자연수. 중학교 때까지는 이 지수에 오는 수들이 전부 다 자연수였었습니다. 자연수.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서부터 여기에 이제 지수로 오는 수가 점점 더 그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자연수뿐만 아니고 0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5라든지 또는 2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핵심은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법칙은 성립한다. 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이 뭔지 알아보고 먼저 일단 지수법칙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핵심적인 내용이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문자나 이렇게 준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벅찰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을 곱하라. 그럼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가 2번 곱해 있는 것이고 또 곱해랍니다. 무엇을? 2를 3번 곱하라고. 그럼 다 해서 몇 번 곱해진 겁니까? 5번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밑이 이렇게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의 무엇으로 계산한다? 지수의 합으로 계산한다. 즉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2 플러스 3 해서 2의 5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지수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것이죠. 2의 제곱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세제곱을 하라.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다 해서 몇 번? 3번 또 거듭해서 곱해져 있는 겁니다.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럼 다 해서 몇 번 2가 곱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곱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거 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같다? 곱한 것 같다. 즉 2의 제곱의 세제곱은 2의 2 곱하기 3 해서 2의 6제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 곱하기 3을 제곱을 하라. 이 말은 2 곱하기 3이 되어 있는 것이 몇 쌍이 곱해져 있다. 두 쌍이 곱해져 있다. 즉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 곱하기 순서를 바꿔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곱 지수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듭 제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수법칙의 세 번째고, 이거는 뭐 2번하고 거의 성질이 같은 것이니까요. B분의 A는 B의 예를 들어서 2분의 3의 4제곱은 2한테도 4제곱을 해주고 3한테도 4제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2분의 3이라는 것이 4번 곱해졌다는 것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분모에 2가 4번, 분자에 3이 4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알겠죠? 자, 5번이 중요한데요. 5번을 설명할 때 한번 봐봅시다.
5번은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만약에 2의 세제곱이 있는데 나누라고 그럽니다. 2에 2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거 나눗셈은 요거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죠. 뒤에 있는 나누는 수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로 나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약분되니까 2의 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으로 계산한다. 2의 3 빼기 여기는 지금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0이 아닙니다. 1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앞에 있는 m과 n이 이번에는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2의 세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눠라. 우리가 똑같은 2의 세제곱이나 2의 세제곱이나 똑같은 수죠. 똑같은 수로 똑같은 수를 나누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를 4로 나누면 1, 8을 8로 나누면 1, 100을 100으로 나누면 1 이렇게 되듯이요. 요거 봐볼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나누랍니다. 다 나눠지죠? 다 나눠졌다고 해서 0 아닙니다. 1입니다.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걸 지수법칙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은 2의 3 빼기 3이 되어서 2의 0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2의 0제곱의 의미는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된다. 100의 0제곱도 1이 된다. 억의 0제곱도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1억의 0제곱은 1이 되는 것입니다. 1.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오면은 땡큐인데 0의 0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0의 0제곱 1일까요? 아니면 0일까요? 공식적인 답은 정의할 수 없다입니다.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 그 값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방금대로라고 한다면은 0의 세제곱 나누기 0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0 곱하기 0 곱하기 0을 0 곱하기 0 곱하기 0으로 나눈다는 말인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그 수가 어떤 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의 0제곱은 1이 아니고 또 0도 아니고 그 수가 어떤 수인지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음수가 되는 경우 자, 음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겁니다. 2의 제곱이 있는데 그거를 2의 세제곱으로 나누랍니다. 그럼 요거 식을 보면 2 곱하기 2를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누라는 말이니까 팡팡팡팡 돼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 위의 것을 지수법칙으로 한번 한다면은 2의 밑이 같은 두 수의 나눗셈이니까 2 빼기 3이 되는데 얘는 2의 마이너스 1. 드디어 음의 정수가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까지는 0을 빼고는 전부 다 자연수였는데 이제 좀 전에 0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수 범위까지 그 식이 정수 범위까지 지수의 범위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표기하고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 그러면은 2와 2분의 1하고의 관계는 뭐죠? 서로 2하고 2분의 1은
2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2죠. 1분의 2. 아, 분모하고 분자가 서로 바뀐 케이스네요. 그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역수 관계라고 합니다. 역수 관계. 따라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이 수가 음수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지수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 밑을 역수로 만든다. 밑을 역수되게 하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3을 역수되게 하는 수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세제곱을 하는 것과 같죠. 2의 마이너스 1은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그걸 세제곱을 하면은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2의 3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하는 것하고 똑같겠죠. 그럼 얘는 얼마죠? 8. 8을 역수로 만드는 수 8분의 1이랍니다. 8을 역수로 그러면 8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이게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차수 이야기하려고 지수법칙을 꺼낸 겁니다. 차수 이야기하려고. 몇 차가 되겠느냐.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밑이 A로 똑같습니다. 곱하라고 했습니다. 지수끼리 뭐 하면 될까요? A의 3 플러스 4 해서 A의 7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밑이 X로 똑같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5제곱에서 X의 7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B가 다 해서 몇 번 곱해졌습니까? 3번, 1번, 2번 하면은 다 해서 5번, 6번. B가 6번 곱해져 있는 것이고, X 이 덩어리가 다 해서 4덩어리가 있으니까 3, 4, 12 이렇게 되겠죠. 자, 5번은 X에 5제곱 해주고 Y한테도 5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밑이 A로 똑같네요. 나눗셈이죠. 지수에 뺄셈으로 계산하면 5 빼기 3이 되어서 A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A의 3 빼기 5가 되어서 A의 마이너스 2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A 제곱의 역수 A 제곱 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14번 얘는 몇 차가 될까요? 4, 2, 8 하고 7하고 더하면은 A의 15 B의 3, 5, 15에다가 7을 더하면 B의 22차 B의 22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몇 개? X의 2, 3은 6 더하기 5가 돼서 X의 11 여기는 X의 2, 6, 12 나누기 X의 2, 7의 14 하면은 X의 12 빼기 14가 돼서 X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A는 각각 곱해주니까 A의 9, B의 9 나누기 A의 2, B의 넷 이렇게 되지. 그럼 A끼리 하면은 A의 9 빼기 2 곱하기 B의 9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A의 7, B의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15번 A의 이거는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A의 MN 이렇게 되고 A의 N, B의 N 이렇게 되겠죠. 아, B 크니까 A의 M 빼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지수법칙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다항식의 곱셈은 뭘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입니다. 전개. 동류항 모아서 정리.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곱셈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모두 다 성립을 한다라는 말이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에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배법칙을 하니까 A,
b의 제곱 마이너스 2 a하고 곱해지면 a 제곱 b a하고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니까 a의 세제곱 b 플러스 a b의 제곱 플러스 a b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x-1 x제곱 플러스 이거는 하나씩 곱하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이렇게 분배법칙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4 a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따라서 a의 세제곱 동량이 a제곱 b a제곱 b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없어지네.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4ab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5ab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야? 분배법칙 해야 되겠죠. 2x하고 x제곱하고는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 3은 6x 그 다음에 1로 쓰면은 그냥 다시 써주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동량 정리합시다. 이것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2x의 세제곱 얘와 얘 하면은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둘이 하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하나씩 분배법칙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없어지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7번 x의 제곱하고 x하고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 마이너스 2x의 제곱 y 마이너스 2xy의 제곱 마이너스 x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정리합시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 x제곱 y 마이너스 x의 제곱 y 마이너스 3x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다항식의 법칙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후 동료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살펴보도록 하죠.